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커다란 예매합니다. 평수 아주 큽니다. 이 땅의 소나무 주경수로 7조 4014억 원 가능합니다. 전체가 소나무산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에 푸른 초원에 집 지시고 저 큰 임야 허용하실 수 있는 포장도로, 나라 땅 지적상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건축개발 행위하기 위한 모든 조건 다 갖춰져 있고 관리지역도 포함이 된 아주 큰 임야입니다. 이 땅에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제안드립니다. 만 18세 보호아동 종료 또는 미자립 청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립준비 청년이 매년 약 2,000명 홀로서기를 합니다. 이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워서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종료가 돼서 스스로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로 매년 한 2,000명 됩니다. 이 땅에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땅입니다. 시설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하는 아이들, 믿을 수 있는 한 명의 어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든든한 한 명의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자립준비 청년 또는 미자립 청년 등으로 검색해 보시면 NGO 단체에 월 일정액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 낙찰 받으시고 스마트팜, 스마트 마운틴 AI, 6차 산업, 식물공장, 바이오 식물공장, 곤충공장, 바이오 곤충공장, 애벌레 공장, 바이오 애벌레 공장,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 그리고 바이오 식물 공장 의학 사업, 바이오 곤충 애벌레 공장 의학 사업, 수배양재 캠핑교회 텐트 고깃집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7차 산업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7차 산업대학 오픈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한 지원해드립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희망을 줍시다. 평수 아주 큰 땅입니다. 해당 물건은 이겁니다. 평수 아주 큽니다. 10만 평 넘어가는 큰 평수예요. 주변은 청정 임야입니다. 여기는 다 1000m가 넘는 봉우리들입니다. 예, 평수 큰 땅으로 나라 땅 지적상 도로가 해당 물건지에 붙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건축개발 행위하기 위한 모든 조건 다 갖춰져 있고 청정 계곡을 끼고 있는 땅입니다. 해당 물건 여기 있는 큰 땅으로
주변은 1000m가 넘는 봉우리들입니다. 이게 요 앞에 봉우리도 한 950m 됩니다. 청정 계곡을 끼고 있는 땅입니다. 예, 해당 물건지 평수 큰 땅입니다. 여기 청정 계곡 해당 물건지 끼고 있습니다. 차 이 뒤에까지 들어옵니다. 어, 2012년에 벌목을 했습니다. 그때 나무 나르기 위한 산판길들이 이렇게 정상 부분까지 나 있기 때문에 그거 살짝 밀면 활용하기 위한 도로는 특별히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길이 상세히 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밭이에요. 요것도 밭이에요. 전부 임야인데 밭으로 갈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요거예요. 요 초원같이 보이는 요 푸른 잔디 요거 밭입니다. 아니 임야예요. 용도는 임야인데 저렇게 갈아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예, 두 군데입니다. 땅은 예, 이렇게 평수 큽니다. 청정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 뒤에까지 들어가니까 차 들어오는 거 문제가 없고 건축하는 데도 문제 없습니다. 해당 물건 측면으로 보시면 예, 경사 아주 완만하죠? 예, 경사 아주 완만합니다. 경사 완만하죠? 요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들은 다 1000m 넘어가는 봉우리로 해당 물건지도 가장 낮은 고도가 756m입니다. 가장 높은 고도는 945m입니다. 해당 물건지 여기에 있고 이 앞에는 바다입니다. 바다 앞에 여기 도시고 거기서 해당 물건지까지 들어오는 길이 1000m 봉우리를 계속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는 한 20분? 20분이면 올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1000m 넘어 연속으로 이어지는 봉우리들을 꼬불통 계곡을 따라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20분 직선 거리 도시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전국 임장 다니면서 포천의 여우고개 거기 운전하다가 멀미하고 이 지역 운전하면서 멀미하면서 여기까지 촬영 갔던 곳이에요. 즉
1000m 넘어가는 봉우리들 계속해서 계곡 끼고 옆에 낭떠러지, 계곡, 낭떠러지 계속 1000m 능선을 옆에 계곡을 따라서 한 2시간 30분 운전해서 들어와야 하는 청정지역입니다. 즉, 이곳에서 자연을 활용한 모든 것 다 가능하고 편안하게 자연인 생활 당연히 가능하죠. 건축도 가능합니다. 관리지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능합니다. 평수 아주 크기 때문에 여기서 7차 산업 미자립 청년과 함께 일으켜서 아이들에게 세상의 부모가 되어 주시고 우리나라 중요한 7차 산업 일으킬 수 있는 사업본부로 충분한 자연 조건 갖춰져 있는 땅입니다. 최종적으로 개발할 때 환경부 등급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모두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부 간섭 받을 것도 없이 관리지역 건물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 빨간색 도로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건축개발 행위하기 위해 배수로까지 즉 청정계곡 밑에 붙어 있으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좋은 땅입니다. 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메모하십시오. 여러분들 땅 선별하는 기준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통성, 접근성, 노폭, 노면, 포장, 비포장 상태, 네, 해당 물건지까지 차 들어오고 물건지는 요겁니다. 평수 크고요. 완만하죠? 여기 초원처럼 밭으로 되어 있는 요것도 임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밭으로 갈아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도로는 요거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해당 물건 이거예요. 삼상전기도 들어와 있으니까 공장도 돌릴 수 있는 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청정계곡이에요. 해당 물건 이거고 여기 밭으로 갈아놓은 거 해당 물건지에 포함이 된 임야예요. 그런데 임야를 저렇게 밭으로 갈아놓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원에 집 짓고 큰 숲 활용하는 용도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상전기 해당 물건지 앞에 촘촘히 들어와 있죠? 네, 이거 해당 물건지고 여기는 청정계곡이고 도로 나라 땅 지적상 도로예요. 차 들어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건축 개발 행위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해당 물건지 소나무산이고 삼상전기, 농업용 전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삼상전기 들어와 있고 해당 물건지 소나무산입니다. 삼상전기 공장도 돌릴 수 있는 전기 들어와 있고 소나무산 해당 물건지 포장된 도로 요 앞에 붙어 들어오고 그 도로와 해당 물건지 사이가 계곡입니다. 해당 물건지 청정계곡 끼고 있는 임야예요. 소나무산입니다. 예, 도로
삼상청기, 청정계곡 배수로 건축 가능한 모든 조건 다 갖추고 있는 관리지역도 포함이 된 완만한 임야입니다. 예, 위험성, 산사태, 수해, 기타 재위험성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산 무너지거나 재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해당 물건 산사태 등급을 보시면 2등급이 48, 1등급이 28인데 요게 평균 경사가 20에서 25도니까 우리나라 임야 평균 20에서 30도가 아니라 25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임야 평균 경사보다 한 등급이 낮은 거예요. 30도 이상이 18.7, 여기에 뭐 얼마 없죠. 25도에서 30도, 그 다음 색깔 16.8%, 개발 허가가 25% 기준으로 나오고 64.5%나 개발 가능한 땅이니까 우리나라 임야 평균 한 30% 개발 가능해요. 2배나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땅 활용 면에서도 아주 좋은 거고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1등급이 이렇게 평이한 임야에서 28%나 나온 거는 2012년에 벌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벌목하면 1등급 많이 나옵니다. 물, 식수, 그리고 작물 재배용. 이 지역은 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수량이 1600에서 17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훨씬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해당 물건은 계곡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 물 그냥 끌어다가 작물 재배용은 쓰셔도 되겠습니다. 먹는 물 100m, 비우면 최대 100m 관정인데 청정계곡에서 물 그대로 끌어다가 쓰셔도 되겠습니다. 작물 재배용은. 온도는 마이너스 8도에서 9도예요. 그러니까 평균 우리나라 온도 11도, 12도인데 상당히 낮은 거죠. 그 이유가 주변이 1000m 넘는 산들에 둘러쳐져서 거리로는 차로 한 20분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2시간만 첩첩산 계곡 끼고 난 도로 낭떠러지 옆에 운전 조심하면서 계속 꾸물통꾸물통 들어와야 되는 곳이에요. 이 지역 우리나라에서 온도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8도에서 9도에 우리나라 평균 온도는 11도에서 12도입니다. 그런데 평균 온도가 훨씬 낮잖아요. 내려가는 것도 우리나라 평균 온도 보통 18도에서 마이너스 18도에서 35도인데 마이너스 19도니까 1도 더 내려가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전국 평균 35도보다 무려 4도나 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곳은 몸 찬 사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음성 양기 좋은 양기 좋은 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성 몸이 찬 분 들어가시면 이런 곳은 병 걸립니다. 풍수, 땅 생기 흐름, 물, 바람, 보국성을 보는 것인데 해당 물건은 이것이고 평수 큰 땅이고 요게 1000m 이쪽은 1100 그 능선이 이쪽에도 1000m 능선들입니다. 다 넘어가요. 둘러치고 있는 해당 물건지도 여기가 756 여기가 945m예요. 그 높은
봉우리들이 있는 곳에 있는 땅이에요. 동쪽 여기서 해가 떠서 이렇게 넘어가죠. 간격 넓으니까 햇빛 잘 들어오겠는데 여기가 945에 여기가 756, 정오까지는 이쪽은 해가 들어오고 정오에는 이 945 능선의 윗부분은 응달지는 땅이고 서쪽으로 해가 돌아가면은 역시 윗부분 응달지는 땅이에요. 그리고 온도도 낮잖아요.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가야 되고 첫 번째 보는 풍수 직통으로 화살꽃 치듯이 들어오는 살바람은 없습니다. 간격은 넓으니까 숨쉬기는 좋고 풍수는 특급 풍수는 아닙니다. 그냥 무난한 땅이에요. 풍수, 명당 그런 조건은 없지만 사는데 문제없는 땅입니다. 네, 왔을 때 포기 항목 도시에서 여기까지 차로 20분이면 직선거리로 올 수 있는데 돌아오는데 한 2시간 반 걸려요. 그거 포기하셔야 할 항목이고 왔을 때 유익 항목은 자연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고 위치 도시에서 직선으로 20km인데 차로는 2시간 반 걸린다는 거 생활 편의 항목 마트 병원 학교 도시까지 나가는데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배우 인구수 목적 사업하는데 참고하셔야 되고 주변 상황 축사 없어요. 고압선 없고 땅이 아주 큰 땅이기 때문에 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큰이면 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땅 모양 경작의 편부를 보시면 해당 물건 땅의 생긴 모양이 요런데 이렇게 꼬불통꼬불통한 요런데 땅 경계에 경작의 편부가 좀 있겠지만 밭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작의 편부는 없는 땅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경작의 편부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분쟁이 걸릴 수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땅 상황, 일조, 통풍, 토양 토질의 양부, 관계배수의 양부, 토양을 보시면 해당 물건 아주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땅의 두께가 심해요. 61cm 이상. 사양토예요. 그런데 적윤입니다. 촉촉하고 기계로 돌리면은 원하는 대로 다 갈릴 수 있는 100을 기준으로 한 35, 37, 그 정도 되는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소나무 산입니다. 99% 소나무예요. 따라서 양수림이고 2012년에 벌목했기 때문에 현재는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나무 조경수로 21만 6,712본이 있고 시가로 자랐을 때 기준으로 6조 5,014억 원. 농약 치지 않으면 솔잎 따로 팔 수 있죠. 2,708억 9천만 원. 그래서 수배가치 7조 4,014억 원입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 2천만 원 훌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건설업체 조경 무엇을 어떻게 나무 조화롭게 심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분양 성패 좌우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전문 담당 임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에요. 조경은 법정 의무사항이고 제곱미터당 교목 0.29로 심어야 돼요. 1000가구 분양할 때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800에서 1000그루 심어야 되는 거죠.
전체 공사비의 2에서 3%입니다. 고양시 일산의 자이 아파트 소나무값으로만 500억 투입한다 이겁니다. 이런 걸 왜 그렇게 하냐? 입주민, 천년 고목 조경수로 심어놓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단지 고급화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조경수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품질 고급화 차별화, 즉 브랜드 살리는데 도움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이제 마감재 인테리어 내부 구조 이런 걸로 차별화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니까 그거보다 앞으로 그린, 녹색 가치에 따라서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가격, 브랜드 값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지름 20cm짜리 소나무 키우는데 한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무가 1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키우면 7조 4,014억 숲이 되는 겁니다. 임야 경매공매 대한민국 최다 영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0개, 40개, 50개씩 올라가고 그 영상의 내용은 땅 낙찰받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돈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전문 설명 들을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땅 낙찰받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돈 주고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전문 설명 들으실 수 있는 영상이에요.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가 되는데요. 그 전후로 일주일에 30개, 40개, 50개씩 올라갑니다. 그 내용은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 땅 보는 창의력, 활용법, 식견을 높여드립니다. 땅과 함께 새망을 들어오셔서 동영상 누르시고 영상을 보시는데 영상의 특징은 지역 공개되지 않고 평수 공개되지 않은 물건이 좋은 겁니다. 그거는 다른 유튜브 방송과 아주 틀리죠. 다른 유튜브 방송은 경매지 읽어주고 정보 누가 더 열심히 잘 제공하려고 하는지 경쟁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1년 가입비 내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병수에 맞는 물건 찾아서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자료 카톡으로 보기 좋게 1년 동안 추천드리는 채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정보 드리는 채널 아니니까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 하세요. 오늘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정보 달라. 그런 건 안 드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낙찰 도움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지역 공개되지 않은 물건들이 좋은 겁니다. 지역 이렇게 공개된 것들은 회원 전용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주시 평지 임야 상당히 좋은 거예요. 토목 설명은 보실 수 없어요. 그리고 영상의 특징이 임야 숲덩어리, 땅덩어리,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 임야의 숲의 가치가 얼마인지, 탄소권 얼마인지 다 따질 줄 아셔야 되죠? 국내 최초로 숲의 가치, 탄소권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곧 민간인도 탄소 수량 좋은 임야 낙찰 받으셔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열립니다. 그거 준비하시는 협회 회장님께서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이십니다. 즉, 곧 민간인도 탄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증시처럼 거래할 수 있어요. 땅 가지고 계시는데 활용법 모르시는 분 문자 주세요. 땅 살려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설명드립니다. 캠핑장 전문 컨설팅 해드립니다. 땅 가지고 계시는데 묵혀두시는 분 제게 임대 주십시오. 림수나 자연의 순치에서 살자. 땅을 최소한만 활용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연을 보존하면서 땅을 활용하겠습니다. 땅 묵혀두시는 분 제게 임대 주시기 바랍니다. 땅과 함께 세이망을 영상은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캠핑장, 수배양장, 개소 분야 낙찰 컨설팅 해드리고요. 각각 물건별로 캠핑장 오픈하는데 투자비, 매출, 손익분기점, 토목 설명된 영상들이에요. 낙찰되면 주소, 평수 다 공개돼요. 괴산, 청양, 홍천, 원주, 경북 성주, 광주시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1시간에서 3시간짜리 영상들 즐겨합니다. 꼼꼼히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입니다.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 보장해드려요. 국립공원에 있는 산과 일반 산, 도로법, 시속별로 경사가 다 틀려요. 대형 임야 전문으로 다뤄보지 않은 설계사무실 그런 거 모릅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예, 영상 꼼꼼히 보셔서 성실한 유튜버구나, 전문성, 실력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도움을 받겠구나 인정되신 분들만 그때 문자하세요. 성함 밝히시고 땅만 얼마 예산 가지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고 있다 그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컨설팅 가입 질문을 해오셨는데 질문을 너무 잘해 주셔서 요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함 땡땡땡님 밝히셨고 예산 5천만 원에서 1억 용도 지역 평수 5개 다 밝혔는데 아주 구체적이죠. 구체적일수록 여러분에게 도움입니다. 1순위로 산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땅 찾으시는데 이거 하지 마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산지연금 매수를 하는데 1년 예산이 작은 데는 2억, 많아봐야 1년 20에서 30억밖에 안 해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땅들 얼마나 비쌉니까? 저도 저거 신청 여러 번 해보다가 포기하고 이제 방송도 안 해요. 제가 산지연금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저도 산지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 건데 방송하고 저도 신청을 해봤는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산 1000배 이상 늘어나도 시원치 않아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너무 작다고요. 신청해봤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싸구려 산만 사갑니다. 그러면 싸구려 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임야 사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3천만 원에 40% 먼저 받으니까 3, 40이 1200만 원 먼저 받죠. 그러면은 나머지 1800만 원의 이자, 지가 보전 상승률 다 합해서
아주 많이 잡아줘서 2,500만 원 잡아줍시다. 그러면 10년 120개월. 그럼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연금액이. 그거 받으려고 저거 하시겠어요? 10년 지나면은 땅값이 더 올라요. 더. 이거 전혀 실효성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용도 정확할수록 그 용도에 딱 맞는 거 찾아드립니다. 지역 그리고 세부 항목, 평수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컨설팅 비용은 1년에 한 번 선납 끝입니다. 감정가 별로 가입비가 있는데 예산 5천만 원 가지고는 감정가 1억 5천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2억대까지 떨어지면은 낙찰 가능해요. 1년 동안 이런 물건 찾아서 영상 만들어서 분석해서 카톡으로 보기 좋게 보내드리는 가입비는 1억 감정가 물건 추천 원하시면 200만 원이고요. 2억 감정가 물건 추천 원하시면 250만 원입니다. 24년 2월 7일 가격이에요. 5천만 원 가지고 1억 5천짜리 낙찰 받으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억 버시죠. 그러면 가입비 200만 원은 헐값인 거죠. 시가는 훨씬 더 돈을 버는 거고 예산 1억 가지고 가입하시려는 분은 감정가 3억에서 5억 낙찰 가능하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6억대까지 가능합니다. 예산 1억 가지고 3억 감정가 물건 추천받기 원하시면 가입비는 1년 300만 원이고 감정가 5억 물건 추천받기 원하시면 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감정가별로 추천드리는 가입비가 있어요. 한 번 처음 가입할 때 끝입니다. 추가 없어요. 낙찰 받으시면 수수료 있는가? 없습니다. 직접 하시면 수수료 없어요. 단 입찰가 조언 700만 원 추가하셔야 몇 차에 얼마 쓰고 낙찰 받는지 조언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감정가 수천만 원짜리 한 번 떨어질 때마다 1,000만 원대로 떨어지죠. 그러면 차수 변동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변동하는데 몇 차에 얼마 쓰고 입찰 보면 낙찰 받을 수 있다. 700만 원은 싼 거죠. 추가 없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몇 차에 얼마 쓰면 낙찰 가능하다. 전국 9만여 건 경매 공매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가 억 단위는 떨어질 때마다 억 단위로 떨어지죠. 그럼 한 번 차수 변동 유찰할 때마다 1억씩 떨어진다고 칩시다. 몇 억씩 떨어지잖아요. 그거 한 번 잘못 체크하시면은 억 단위 1억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데 700만 원 입찰가 조언은 돈도 아닙니다. 수십억짜리 감정가 물건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수십억씩 떨어지잖아요. 700만 원 입찰가 조언 받고 몇 차에 얼마 쓰느냐 그거는 돈도 아니죠. 개발 컨설팅은 추가합니다. 5만 평 설계사무실에 만원 설계 계약하면 5억이죠. 그런데 500만 원만 주고 도면 그릴 수 있게 컨설팅 해드려요. 훨씬 싸죠? 네. 저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토지에 대한 설명, 전문적인 자료, 명확한 지식 기반으로 설명하는 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대요. 낙찰 물건에 대한 출구 전략도 알려주시니 정말 대단한 분이라 생각이 들면서 자산 증식 될 수 있다. 그래서 컨설팅 받겠다.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 많은 지식을 배울 수는 없겠지만 회원되시면 적어도 여러분 낙찰받기 원하는 땅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지식은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하시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싸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에 124억짜리예요. 14억 낙찰 그러면은 110억 떨어졌죠? 감정가 기준만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잖아요. 110억 싸게 낙찰받은 거죠. 시가는 훨씬 더 벌죠. 저 땅은 1,000만 원이 넘는 땅입니다. 청주에 76만 평 61억. 그런데 낙찰받고 미납했어요. 그럼 보증금 6억 1,000만 원 날렸죠. 요거랑 같이 붙어있는 27만 평 22억. 그래서 요 두 개의 물건 합한 것이 요겁니다. 청주시 임야 103만 8,451평. 낙찰미납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면은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경매지에서 그런 거 안 알려주죠. 저도 영상에서 중요한 정보 안 알려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하시면 다 드려요. 어마어마하게 돈 날리는 거 아닙니까? 보증금, 예. 6억 1,000만 원 그냥 날린 거예요. 그런 정보를 드린다고요. 유료 컨설팅 회원이 되시면. 양평에 6억짜리, 예, 5억 떨어진 낙찰. 가평에 21만 평 2억 5천이니까 거의 19억 떨어졌죠. 이건 관리지역도 많고 청정계획 끼고 있고 청정수, 도로, 건축개발 행위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땅인데 가평.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용인에 32억짜리 10억대 낙찰 22억 떨어졌죠. 포천에 88억짜리 30억 낙찰 58억 떨어졌죠. 괴산에 1억 6천짜리 56% 떨어진 낙찰. 천안에 4억 7천짜리 66% 떨어진 낙찰. 가평에 15억짜리 1억 8천 낙찰 14억이나 떨어졌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110억짜리 23억 낙찰 90억 떨어졌죠. 평창군에 3억 천 51% 떨어진 낙찰. 전북 진안에 3억 천 51% 떨어진 낙찰. 단독 입찰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더 쓸 필요 없어요. 딱 쓰면 됩니다. 영문에 9억 5천 공매 75% 떨어진 낙찰. 파주시 47억짜리 88% 떨어진 5억 5천 낙찰. 42억이나 떨어졌잖아요. 동두천에 2억 2천 공매 절반값의 낙찰. 인천 강화에 3억 3천짜리 절반 떨어진 낙찰입니다. 부산 4억 6천짜리 공매 75% 떨어진 낙찰. 충남 금산 8억 천 66% 떨어진 낙찰. 금천구 시흥동 51억짜리 10억 낙찰 41억이나 떨어졌습니다. 창원시 3억 8천짜리 67% 떨어진 낙찰. 요거 보시면 1억 2,600인데 1억 2,700. 요런 게 기분 좋은 낙찰인 겁니다. 과도하게 쓰지도 않고. 전북 장수에 1억 6천짜리 66% 떨어졌는데 12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쓰고 낙찰됐는데 이 물건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경북 영천시에 1,100짜리 76% 떨어졌는데 조금 더 쓴 분이 4명 붙어가지고 낙찰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확인하셨죠? 뭐 90억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낙찰받잖아요. 50% 아래. 그렇게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돈 벌게 해드린다고요. 시세는 훨씬 더 돈 버는 겁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어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나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수락되면 대한민국 최고 도움 드립니다. 본 방송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약뉴스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공약 걸고 나오는 정치인들 감시하는 신문사인데 국회의원들 매달 한 300만 원 입법 보조비도 받습니다. 얼마나 입법 활동 잘했고 공약 잘 지켰고 또 나온다면 뽑아줘도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두 가지 입법 추진할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내 땅 숲지우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은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 광역으로 75%입니다. 그 숲에 들어가는 이유는 좋으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나라에서 복지 차원으로 숲지우 복지바우처 쿠폰을 전 국민에게 주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땅에도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근본 원인 결혼 안 해서도 있죠. 결혼 못하는 이유가 집값 때문에 못하는 이유 1등이잖아요. 산 조금 풀어버리면 집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 안에 구기림 다 있잖아요. 그 구기림 중에 주택 근접한 부분들은 환경적으로 가치가 없죠. 그런 거 아주 조금 일부 푸는 거예요.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이런데 일부분 풀어서 숲세권 아파트 져서 땅은 날아가 가지고 있고 분양가의 3분의 1 아래로 분양할 수 있잖아요. 주택 문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국 도시에 나라 땅 구기림 다 있어요. 그거 조금씩 풀어서 숲세권 아파트 땅은 날아가 가지고 있고 아파트 값의 3분의 1로 분양 가능하니까 집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6차 산업치유복지임업농업법 입법은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팜, 임업농업업 현장에서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복지비 지원해 줍니다. 6차 산업 별거 없습니다. 우리 과거 국민학교 때 딸기밭에 가서 내가 따먹었잖아요. 그거 6차 산업이에요. 딸기밭 주인이 따서 저한테 줘서 제가 먹었으면 그거는 1차 산업인데 품을 내가 들여서 매출 올려줬죠. 그러면 6차 산업 되는 겁니다. 딸기 주스가 나서 제공 6차 산업. 딸기잼 만드는 방법 강의하면서 매출 올리면 6차 산업.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6차 산업 현장에 치유가 일어났다. 그럼 복지비 지원해 줘야죠. 나라에서. 도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생면 연장 사업에도 나라에서 복지비를 지원해 주는데 내가 6차 산업하면서 세금도 내고 사람도 살리는 치유를 했다? 그럼 당연히 복지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입법하자 이겁니다.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치유되는 것이죠.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언어적인 관계성, 정서적인 건강 육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되어주면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역사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공매경매 물권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
전국에 이제 흩어져서 살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산 앞에 도로 다 들어가 있죠. 병원까지 거리만 차로 얼마 걸리는지 파악되면 굳이 수도권에 3천만 명 이상 몰려 살 이유 이제는 없어요. 택배 광속으로 들어오잖아요. 핸드폰 세계 최고로 잘 터지죠. 생활 편히 산속에 들어가서도 다 누리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좋은 숲, 임야, 낙찰받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백세 넘게 살자고요. 오늘 물건, 자연환경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곳이에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도시에서 여기까지 차로 20분 직선거리인데 2시간 반 정도 1000m 넘는 능선들 옆에, 계곡 옆에 도로 끼고 계속 꼬불통꼬불통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서 이곳에 들어오면 감탄사 나옵니다. 정말. 요거 뭘까요? 이렇게 경사가 센데 밧줄 메고 곡괭이로 지금 뭐 하는 거죠? 예, 여기 홈파고 있어요. 뭐 하려고? 나무 심고 있습니다. 지게로 나무 묘목 지고 오면 이렇게 심는 거예요. 건목관 제도까지 두고 나무 잘 심고 관리하는 건목관 제도까지 두고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든 우리나라 대단한 국가 아닙니까? 이 민둥산 면적이 크면 자생적으로 산림계가 형성이 되면서 녹화위에서 마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학교도 져줬어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묘장에서 일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 민둥산을 건목관 제도, 나무 잘 심고 잘 자라게 관리하는 제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험준한 경사 땅을 밧줄 메고 꽃갱이로 홈파고 양묘 나무 키우면 갖다가 심었습니다. 이런 숲, 산림녹화 성공한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 아닙니까? 유네스코에 문화 등록해야 되죠. 오늘 물건 아주 좋은 물건이에요. 여기에 7차 산업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 7차 산업에서 할 수 있는 거 무엇일까요? 이거 뭐죠? 네, 산불. 지금이 2월이죠. 네, 이제 또 조금 지나서 3월, 4월 되면은 동해안에 양강지풍 불면 엄청나게 또 이제 산불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거 그 현장이에요. 이런 거 왜 일어났을까요? 이 굴뚝 석탄 떼가지고 하는 공장. 저수지가 갈라질 정도로 가뭄이 왜 일어났을까요? 빙하 왜 녹아내릴까요? 열대우림 왜 이렇게 탈까요? 공장에서 뿜어내는 저 연기들 80년대 말까지는 기후변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난리 난 거죠. 이러한 기후 문제 때문에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돼서 최초의 기후변화 협약을 하게 됩니다.
청정에너지에 대해서 제안 드리려고 해요. 오늘 물건지에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격차가 앞으로 제품 격차입니다. 즉 국가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풍력, 청정에너지죠. 태양광, 청정에너지죠. 태양광, 청정에너지, 풍력, 청정에너지. 예, 해당 물건지 이 위에 풍력발전기 돌아갑니다. 높은 봉우리들이 계속 이어지는 지역이에요. 해당 지역. 본 물건지도 고도가 945m예요. 삼성 청정에너지 세계 등급 234등입니다. 대만의 TSMC 청정에너지 세계 등수 52등이에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 이유는 대만 TSMC는 청정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 반도체 전기 엄청나게 쓰잖아요. 저거 다 지금 국민들이 거의 보존해 주는 것도 일부 있죠. 나라에서 저런 거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전환 더뎌질수록 기업의 자산가치, 국가의 자산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청정에너지 더 비싸게 제품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청정에너지 확보 능력이 대만의 TSMC는 52등, 삼성전자 234등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라에서 TSMC는 적극적으로 청정에너지 지원을 해줬고 삼성전자는 그런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청정에너지 직접 만들어서 할 일은 없잖아요. 기업이. 대만의 TSMC는 기가와트급 풍력 발전을 계약을 했어요. 나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등급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CA100이라는 전 세계 700여 개의 기관 투자자 모임이 있는데 하는 일은 기후, 행동, 즉 탄소 배출량 줄여라 그겁니다. 청정에너지 쓰라 그런 거 하는 데인데 700여 개의 기관 투자가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9경원입니다. 저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리나라 금년 정부 예산 총 수입 625조 7천억입니다. 지출 예산 638조 7천억이에요. 625조. 네, 그런데 이 기간 구경이에요.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투입을 했다가 돈을 확 빼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닭꼴찌예요. 노란색 한국입니다. 즉 이쪽으로 갈수록 매출 크고 요게 삼성전자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청정에너지 많이 쓰는 겁니다. 청정에너지 가장 많이 쓰는 데는 구글이고 매출 많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둘 다 매출 많고 청정에너지 탑입니다. 우리나라는 꼴찌에 있잖아요. 바닥에. 이러한 청정에너지 문제는 나라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한심합니다. 청정에너지 도대체 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청정에너지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가장 값싼 에너지원을 보면 우리나라 석탄이 가장 쌉니다. 여기 붉은빛. 일본 태양광, 호주 태양광, 인도 태양광, 중국은 풍력입니다. 러시아는 가스가 제일 싸요. 미국 풍력이 가장 싸고 멕시코 태양광이 가장 쌉니다. 석탄 가장 싼 나라는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 네. 우리나라 석탄 가장 싼 나라고 인도네시아 그렇고 일본, 중국, 러시아 가스, 중국 풍력, 인도 태양광, 호주 태양광, 인도 태양광, 일본 태양광, 예, 유럽 쪽 태양광, 미국 풍력, 멕시코 풍력, 브라질 풍력이에요.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네시아만 석탄 가격이 제일 싸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계 발전 시장에서 96%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싸졌습니다. 우리나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언제부터 싸질 수 있을까요? 28년에서 29년 사이 가격 역전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때 돼야 우리나라 태양광 가격 역전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석탄, 가스보다 비싼 아주 희귀한 나라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4%에 드는 꼴찌 국가예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 그나마 태양 풍력 국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 태양광 비리다 뭐다 해서 검찰이 싹 뒤집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럼 결과를 발표를 하든지 좋은 정책은 이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선진국이죠. 중요한 6개 국가 중에 3개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느냐만 결정하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어요.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관련된 일,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정에너지 빨리 확보하고 하지 않으면 유럽에 수출 못해요. 자, 그런 거 누가 해야 되죠? 정치권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청정에너지 활용한 사업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스마트팜, 스마트 마운틴, 스마트 바다, 스마트 씨, 저건 종자입니다. 식물공장, 곤충공장, 애벌레 공장 등 바이오 의약 사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의약품 시장 21년에 1679조 원이었어요.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25조입니다. 바이오 의학 사업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 역시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스마트팜, 스마트 마운틴, 스마트 바다, 스마트 씨, 종자산업, 식물공장, 곤충공장, 애벌레 공장 등 먹거리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2022년 농식품 7조 9,800억 달러입니다. 시장 규모가.
예, 여기에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가로가 1km가 넘어가는 1038m입니다. 세로 1km 넘는 1117m예요. 해당 물건 공시가는 7억 2295만 8천 원입니다. 제가 공시가 기준으로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 아주 싸게 됐습니다. 그만큼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죠. 도시에서 여기까지 차로 직선으로 한 20km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0분이잖아요. 2시간 반 1000m 넘는 봉우리들 계곡 옆에 도로가 나 있는 그 협곡을 따라서 2시간 반 들어와야 되는 청정지역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싸게 감정했습니다. 이 땅은 시세는 7억에서 100억 가능한 땅입니다. 네, 경사 20에서 30도 설명드렸고 산사태 등급, 물, 강수량, 온도, 네, 땅 61cm 이상 최고로 표피가 좋은 땅이에요. 사형토에 적유는 촉촉하니까 작물재배 보장됩니다. 나무가치 설명드렸고 탄소권 설명드렸고 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봅시다. 개발허가 25% 기준으로 볼 때 64.5% 개발 가능한데 전체 다 개발 가능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거 30도 이상 좌우로 밀면 다 쓸 수 있는 땅이에요. 759에서 784 고도까지 땅의 길이 1160이에요. 남동쪽 936 고도까지 땅의 길이 766입니다. 북쪽 757 고도까지 땅의 길이 236, 서쪽 936 고도까지 땅의 길이 1322, 그래서 땅의 둘레는 3483m입니다. 고도차는 가장 낮은 고도가 여기 756, 가장 높은 고도가 여기 945, 189m 고도차 아파트 66층 높이고 직선으로 1115m에 경사 16.95, 이건 아주 평지입니다. 차 올라오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장 높은 부분까지 경사가 16.95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땅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쪽으로 올라오는 수직 경사가 얼마인지 따져보면 수직 경사 보겠습니다. 759에서 858까지 407m예요. 작은 땅 아니죠? 24.32, 차 올라오는데 문제 없죠? 776에서 900고도까지 수직 474m 26.33, 이것도 차 올라오는데 문제 없고 780에서 908까지 직선 603에 21.33, 차 올라오는데 문제 없죠? 784에서 945까지 691m에 23.29, 예, 다 차 올라오는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높은 부분까지 경사 16.95, 따라서 좌우 전부 다 갈아서 쓸 수 있는 땅입니다. 이쪽 계곡계 쪽 경사는 2.16이에요. 이건 뭐 그냥 평지죠. 이 땅에 수배양장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거로 돈 벌어서 7차 산업 용도로 쓰셔도 돼요.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개 기준으로만 설명드립니다. 330배, 즉 3,300개 사이트 전개 가능한 큰 땅이에요. 아주 큽니다. 10개
수배양장 오픈 비용 4,100, 도로 6m 폭으로 2m 왔다 갔다 교행, 2m 주차, 열대 동시 주차 953만원, 관리사동, 철근 콘크리트 3층으로 1층 판매시설, 텐트 고깃집, 냉장 쇼케이스, 2층 내가살집, 3층 뷰카페, 옥상 루프탑 뷰카페, 철근 콘크리트, 바닥면적 25평 2억 2,500입니다. 샤워장, 개수대, 화장실 개별로 만들어주는 비용 1,270이에요. 그래서 총 투자비 2억 5,13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사이트 하나당 객단가 6만원 잡으면 일반 캠핑장 4,140, 연매출 캠핑구에 1억 350만원 나오겠고, 손익분기점은 일반 캠핑장 6.07년, 캠핑구에 2.43년입니다. 캠핑구의 매출 저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교회 다니신 분들 매주 교회 가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따로 모여서 말씀 나눈 교제를 합니다. 지역 모임, 구역 모임, 다락방, 셀 모임, 교회별로 가지가지인데 목적은 다 똑같아요. 말씀 나눈 친교하는 거예요. 그거 유치하시면 캠핑교회 되는 겁니다. 캠핑교회의 4가지 특징,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담임 목사 없습니다. 신약은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직접 생활 목회 하실 수 있어요. 종교적 11조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자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쓴 책입니다. 제이모 신학언론,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려요. 성경의 핵심 주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올바로 살자. 기독교 부흥 종교운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운동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을 살자. 신앙적으로 논증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쓰는 건 잘못된 겁니다. 종교인에게 쓸 수 있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나바, 성품 좋은 바나바가 안디옥 초대교회 대박을 친 거죠. 부흥이 되니까 신약교회는 목사가 잘해서 부흥을 합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가 잘해서 부흥을 하는 건가요? 신약교회는 성경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니 부흥하는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하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빙해 오죠.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 1년 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은 거는 쟤네들 개파냐, 몹쓸 놈들이야, 그런 의미니까 칭찬의 선망, 존경의 대상으로 쓴 용어예요. 당시의 초대교회는 같이 공동생활, 재산 모두 다 같이 나눠 썼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 부러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은 겁니다. 즉, 내가 집에서 가족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인정되어지는 것, 존중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종교행위 예배드리고 평일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전혀 느껴지지 않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 책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자 그렇게 일컬어지기 위한 예배자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예배가 뭐죠? 주일날 종교행위 예배도 예배이지만 훨씬 많은 일상의 평생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두 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계획을 하십니다. 그 피조세계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려고. 창세기 27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축복명령이라고 정의를 했고 명령은 세 가지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 지금 기후 문제 심각한 거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는 거,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자연을 만든 이유, 창조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거에 맞게 다스렸으면 지구 환경 문제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땅을 정복하라. 십자군 전쟁,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약자 보듬으면서 같이 잘 사는 거죠. 충만하라는 조건이 생, 육, 그리고 번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 낳으려면은 결혼해야 되잖아요. 집값, 산, 국립공원에 있는 산 일부 풀어서 땅은 날아가 가지고 있고 아파트 3분의 1 값으로 줘서 분양하면 집값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 집값 때문에 못하는 이유 해결하죠. 두 번째, 양육하려면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문제, 공교육, 사교육, 너무 심각하잖아요. 사교육, 안전에 대한 문제 등등. 그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정치가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축복 명령을 제대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공약뉴스 신문사를 발행을 해서 정치인을 감시하는 겁니다. 올바로 투표하자고. 축복명령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나라 저출산 문제, 생육, 정치 해결하면은 다 됩니다. 기후 문제 잘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매출을 보시면 일반 캠핑장과 캠핑교회 매출 차이 엄청나죠? 예. 캠핑교회에 똑같은 돈 들여가지고 당연히 캠핑교회 하셔야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텐트 고깃집 연매출 6억 3,375만 원, 사이트 10개 기준으로. 매출 엄청난데 여기 투자비 하나도 안 잡았죠? 예, 이유는 냉장 쇼케이스 중고 한 10여만 원이면 삽니다.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소등심, 갈비, 안창살, 진공 포장해서 진열해 놓고 주문하면 파는 거예요. 매출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캠핑 가서 누구나 숯불에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냉장 아이스박스에 고기 재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배양장 오기 위해서 예약할 때
부위별로 구랑 가격 제시해놓으면 누가 사가지고 옵니까? 여기 와서 다 사지. 고기 팔고 숯 팔고 야채 팔고 국, 밥 다 파는 겁니다. 장사 엄청 쉬워요. 고기 다 손질해서 진공 포장해서 납품해라. 받아다가 진열해놓고 파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타고 다니던 트럭이에요. 30대 때 사진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수 좋아하셨죠?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을 할 때 타고 다니던 30대 때 타고 다니던 트럭 무쏘입니다.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예요. 함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최고 기술자이고 세 가지 합한 통섭 냉면 최고 기술자입니다. 주식회사 제가 설립하고 창업 교육한 97년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공정위 가맹 상담 해주고 있고요.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전개한 브랜드들입니다. 김밥, 냉면 한정식, 고기류, 탕, 문어, 돼지고기, 철판, 오삼불고기, 오징어 아니고 문어 들어가면 황제의 음식이 됩니다. 떡볶이, 돈가스, 철판볶음, 전문점까지 94년서부터 외식 창업 컨설팅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체인 사업은 95년까지 경영을 했었습니다. 즉 텐트 고깃집 매출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캠핑 가서 누구나 숯불에 고기 구워 먹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예약할 때 생고기 부위별로 가격 제시해 놓으면 누가 사서 옵니까? 귀찮게 다 와서 사지. 장사 엄청 대박 납니다. 자, 이 땅 3,300개 할 수 있는 아주 큰 땅이에요. 4,000개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매출은 10개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처음에 조금 해서 경험 쌓고 돈 벌고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개발허가 운용사 25% 기준으로 64.5% 개발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높은 고도까지 16.95 만만하게 차 올라가는데도 문제없는 경사고 이 수직 경사도 모두 21에서 높은 데도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물건 이 큰 땅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전체 다 전부. 그러니까 처음에 수변형 캠핑구에 텐트 고깃집 조금 해보시고 돈 벌어서 늘리시면서 번 돈으로 나머지 땅 미자립 청년들과 함께 7차 산업, 기후 문제 등등 다루는 목적 사업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나무 10년 정도 키우면 7조 이상 대대손손 부를 누리실 수 있는 소나무 지금 심겨 있습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